안녕하세요. 천리안입니다. 오늘 창 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겁니다. 정신없이 상한가가 쏟아졌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슨 종목이 올랐느냐가 아니라 왜 그 종목들이 올라갔는지 그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해치주가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거는 제가 주말에 멤버십으로 공지를 드렸었죠. 어떻게 공지를 드렸냐? 바로 텔레그램으로 공지를 드렸었는데요. 어제 날짜고 3월 2일입니다. 일요일 날. 중동 위기 속 해운사 주가 급등. 전날 오후 7시 49분에 올려드렸고요. 중동 분쟁 격화 속 유가 급등의 에너지주 상승. 중동 분쟁으로 유럽 석유 및 방산주 급등. 그러니까 전 세계가 방산주랑 석유가 급등을 한 거예요. 막 30%, 27%, 40% 이렇게 급등을 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뻔하죠. 갑자기 뭐 트럼프랑 이란이랑 화해한다고 하지 않는 이상 전 세계 시장 흐름대로 가는 거예요. 호르무즈 봉쇄 수순, 대한항공 5일까지 운항 중단, HMM 항로 변경. 그래서 제가 장 초반에 오전 8시 3분에 관심 종목을 압축해 드렸고요. 한미반도체 마이너스 4%, 삼성전자 마이너스 3%, SK하이닉스 마이너스 2.5%, 현대차 마이너스 3.4%, 두산에너빌리티 마이너스 3%, 에코프로 마이너스 3%. 그동안 강했던 이제 그러니까 시장을 이끄는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다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 그에 반해 후발주래 해치주들이 좀 강한 시장의 흐름이었죠. 그 중에서도 해치주 대장이었던 흥구석유, 얘는 정규장 시작되면 시작되는데 현재 8시 3분이라서 시작을 안 한 상태고, 뭐 후발주들이 이렇게 강하다는 거는 뭐예요? 흥구석유랑 항구석유는 정규장이 시작되면 더 강할 수 있겠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흥구석유가 어떻게 됐어요? 흥구석유가 점상을 갔죠. 점상을 갔습니다. 점상. 그쵸.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시장, 섹터, 종목, 타점 이 순서로 제가 시장 흐름 브리핑을 해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지수가 6천 코스피 돌파하고 막 쭉쭉 올라갈 수 있었던 게 삼성전자의 공이 크잖아요. 삼성전자가 지수를 이끌고 올라갔다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그쵸? 그럼 삼성전자의 기준을 두고 삼성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방산주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다. 이거를 제가 브리핑을 해드렸었고요. 삼성전자 봐볼까요? 삼성전자가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이때 보시면 어때요? 시가가 여기에요. 그리고 전일 종가가 여기입니다. 당일 고가가 여기고요. 그쵸? 8시 9분 이쯤이네요. 8시 9분에 이쯤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삼성전자 반등 나오면서 방산주 조정 받는 모습.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시장은 돈의 흐름이거든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보셔도 지금은 꽤 많이 올라갔지만 이때 당시 8시 9분 어때요? 이때 1분에 450억씩 400억 이상씩 돈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올렸는데, 돈이 이만큼 들어오면서 주가를 올렸잖아요. 엄청 강하게. 그쵸? 근데 왜 이렇게 올라가겠어요? 물론 시장 흐름상, 시장 구조상 미국 트럼프랑 이란 전쟁 이슈, 그 관련해서 올라오는 거긴 한데
그동안 강했던 삼성전자가 약한 흐름을 보이니까 올라간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가 하락하다가 반등이 나오니까 얘도 거래대금 확 줄어들면서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쵸? 여기서 왜 반등이 나왔을까요? 삼성전자가 여기서 제가 뭐라고 했죠? 당일 시가, 당일 고가, 전일 종가 이렇게 지지저항이 있는데 이 구간에서 당일 시가를 돌파하러 거래대금이 빵 터지면서 빠르게 갔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 흐름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슬슬 빠지면서 방산주에서 다시 하락하다가 반등하는 흐름. 하나 시스템 볼까요? 얘도 보시면 쭉 올라가다가 8시 9분 그쵸? 쭉 하락했죠. 쭉 하락했고 삼성전자가 못 가니까 얘도 이렇게 반등하는 흐름. 그쵸? 그러다가 저희 이제 멤버십 분들은 여기 고가 돌파할 때 돌파를 실제로 했죠.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쵸?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다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요. 동그라미 이렇게 설명드렸었네요. 장중에. 기준은 항상 삼성전자에 두고 기술적으로는 당일 시가, 전일 종가 부근이 저항대입니다. 이 구간에서 밀리는 모습이 나오면 방상주 상승, 눌림, 재돌파 흐름이 나올 가능성. 8시 13분에 관심 종목 이렇게 정리해 드렸고요. 시총 상위주들, 그동안 강하게 올랐던 주도주들, 반도체, 현대차그룹, 원전, 2차전지 이렇게. 그리고 그 밑에는 방산, 그 밑에는 에너지랑 석유주들. 삼양컴택은 방산인데 이때는 왜 삼양컴택을 밑에다 뒀냐면 위에는 수급주들이거든요. 그리고 거래대금도 좀 짱짱하고. 근데 삼양컴택은 테마주예요. 테마주. 수급보다는 테마성에 가까워요. 그래서 밑에 뒀었고 실제로 오늘 삼양컴택이 상한가 갔죠. 삼성전자 당일 시가 돌파 못하고 다시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그 흐름에 방산주 하나시스템이 올라옵니다. 제 말이 맞죠? 제 말이 맞죠는 무슨 말이냐면 기준 항상 삼성전자에 두고 기술적으로는 당일 시가, 전일 종가 부분이 저항대인데 이 구간에서 밀리는 모습이 나오면 방산주에서 상승, 눌림, 재돌파 흐름이 나올 가능성. 이걸 말한 거고 하나시스템은 전일 고가 부근에서 지지받고 올라오는 게 인상 깊네요. 보시면 여기서 전일 고가가 12만 4천 원인데 여기서 딱 지지를 받고 올라왔어요. 인상이 깊고 정고점 부근에서 횡보를 합니다. 그쵸? 근데 제가 텔레그램에서 어디 뭐 얼마 몇 원 그러니까 가격 만약에 예를 들어 10만 원 돌파할 때 사세요. 뭐 10만 5천 원에 파세요. 이렇게 하면 리딩이 돼 버려요. 불법 리딩. 그래서 그렇게는 못 하고 전일 고가 돌파할 그러니까 당일 고가 돌파할 때 살 수는 있다. 그 정도로 좀 우회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삼성전자가 다시 재반등하는 흐름만 안 나오면 정고 돌파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재까지 딱 종목 합쳐 해드렸죠. 하나 시스템을 봐라. 현재까지는 하나 시스템 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기준을 두고 하나 시스템을 봐라. 제가 딱 알려드렸고 방산주에게는 삼성전자가 당일 저가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약해야지 방산주한테는 강하다는 거야. 이 말 하는 건 왜 하겠어요? 제가 삼성전자를 눌림목에서 했겠어요? 삼성전자를 더 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방산주를 저도 매매했습니다. 뭐 핵심 내용들은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냥 시장 흐름상 흐름만 이어지게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호가창을 보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안 샀죠. 한 주도 안 샀죠.
실제로 당일 시가를 돌파를 못하고 내려온 모습이었고, 일단 삼성전자, 현대 당일 저가계로 내려갈 것처럼 호가창은 움직이네요. 보통 여기가 좀 텅텅 비어 있고 여기가 이렇게 좀 비어 있잖아요. 10만 주 이상 박혀 있지 않잖아요. 그쵸? 물론 이거 20만 원짜리 6만 주에만 해도 비싼 금액인데, 일단은 매도 1호가의 물량이 세게 걸려 있고 그 위로는 별로 안 걸려 있잖아요. 그쵸? 근데 매수 1호가에 2호가, 3호가, 4호가, 5호가 쭉 보면은 물량이 많이 걸려 있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공매도를 치면서 밑으로 떨어뜨리는 호가창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내려갈 것처럼 호가창은 움직인다라고 말했던 것 같고, 방산주 전구 돌파할 때 삼성전자 당일 저가 깨고 내려가면 더 강하게 나올 거고, 그러니까 방산주가 전고점을 딱 돌파하는데 삼성전자가 당일 저가 깨고 내려가, 그럼 방산주한테는 호재고 더 강하게 나올 거고, 삼성전자 당일 저가 지켜주고 재반등 나오려는 움직임이 약간이라도 보이면 방산주가 올라가는 듯하다가 다시 주춤거릴 거고, 그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삼성전자 호가창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18만 주가 걸려있죠. 아까 여기서는 12만 주 걸렸었는데 18만 주로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그쵸? 이거 전형적인 공매도 물량이거든요. 공매도는 매도 1호가에다가만 박을 수밖에 없어요. 밑으로 못 팔아요. 공매도 치는 사람들이. 내가 여기를 공매도 치고 싶다. 매수 호가에다 못 팔아요. 여기다 팔면서 떨어뜨리면 안 돼. 무조건 매도 호가 창에 걸어서 떨어뜨려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주가를, 그러니까 공매도 친 사람들 원리는 뭐예요? 주가를 떨어뜨릴 거고 떨어질 것 같은데 여기 매도 1호가, 매도 막 10호가, 9호가에 매도를 걸겠어요? 팔고 싶은데 안 걸죠. 그러니까 매도 1호가에 공매도 치고 싶은 사람 여기 다 들어와. 그러니까 공매도 물량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매도 물량을 보고 호가창이 점점 줄어드는 걸 보면서 이 호가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때리는 거예요. 매도로. 그쵸? 그러면 500원이 그 위로 올라가겠죠. 호가창이 매도 1호가로. 그럼 이 18만 주가 500원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매도 1호가로 계속 밑으로 주가를 떨구는 흐름이 공매도의 전형적인 호가창인데, 아무튼 삼성전자는 현재 매도 1호가에 박힌 물량이 공매도 물량인데, 당일 저점계로 내려갈 때 어떻게 호가창이 변화하는지 지켜봐야겠네요. 당일 저가 깨지면 20만 원 라운드 피겨까지 떨어질 가능성. 실제로 20만 원 라운드 피겨 20만 원이 뭐야? 18만 5천 원까지 떨어졌네요. 그렇죠? 이때까지만 해도 20만 9천 원에서 반등 나왔는데, 당일 저가를 깨고 내려가면 20만 원 라운드 피겨까지는 떨어질 수 있겠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쭉 해서 20만 원까지 떨어졌고 더 떨어지긴 했는데, 그렇죠? 그 흐름 속에서 방산주 당일 고가 재돌파 흐름이 나오면 돌파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때 당시 8시 24분에 삼성전자가 약세의 흐름이고 전저가 깨고 내려가면 방산주가 그날 시장의 주도주다. 그거를 여기서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방산주 어떤 종목 매매하세요? 이렇게 하면 리딩이 되니까 이 종목 좋아 보입니다. 이런 시장입니다.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방산주 매매할 땐 항상 삼성전자 흐름을 관찰하며 약간이라도 반등 나오는 조짐이 보이면 방산주는 조정 나올 겁니다. 이걸 네가 어떻게 아냐? 항상 그랬으니까. 과거 통계를 내보면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신한 듯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시소 타기 못하는 사람은 매매를 쉬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현대차를 눌림목에서 사기보다는 시소 타기 방산주 매매를 못하면 매매를 쉬라는 거예요. 오늘 제 말만 듣고 매매를 쉬었어도 이 하락폭은 피했습니다. 너가 그렇게 말하고 너는 매매하지 않았냐 라고 물어본다면 저도 한번 타점 보여드릴게요. 자, 삼성전자 차트인데요.
어, 제가 장 초반에 매매했나요? 매매 안 했죠. 저는 장 초반에 삼성전자를 보고 방산주를 매매했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현대차,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매매했고요. 장 초반에 매매를 했나요? 안 했죠. 낙폭과대로 매매를 했고, 이 타점도 제가 텔레그램으로 멤버십 분들한테만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또한 눌림목을 했었고요. 낙폭과대 관점으로 이렇게 매매했습니다. 어떨결에 최저점을 땄는데, 저는 이게 최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딴 게 아니라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겠다 생각하고 예수금의 50% 비중만 들어갔어요. 종목 딱딱딱 나눠가지고 더 떨어지면 더 사자 생각으로. 근데 50%만 들어갔는데 반등이 나와서 판 겁니다. 여기다 왜 팔았냐? 왜 팔았겠어요? 기술적으로 전에 저가를 많이 찍고 그 저가를 깨고 내려가면 그 전에 저가였던 데가 저항대가 될 가능성. 네가 어떻게 그걸 확신하냐? 확신하지 못하지만 그냥 과거 통계상 그 전에 저가를 많이 형성된 데를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 거기가 저항대가 될 경우가 많았어요. 예로 따지면 이런 전일 종가 부근, 여기서 돌파했다가 밀렸잖아요. 그쵸? 그리고 반등 나올 때 전일 종가를 돌파를 못하고 밀리고,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 전일 종가 위에서 갭 떠서 시작한다. 그러면 내려오면은 전일 종가가 지지가 될 수가 있고, 전일 종가 밑에서 시작한다. 그럼 올라가면은 전일 종가가 저항대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까지는 제가 멤버십이 아니니까 설명할 이유는 없고 바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하나시스템 분봉 차트 관점, 삼성전자가 당일 저가 깨로 내려가기만을 기다리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이때 하나시스템이 계속 이 고가권에서 버텨주고 있는 거예요. 그쵸? 이걸 보면서 삼성전자가 당일 저가 깨로 내려가기만을 기다리는 흐름으로 보인다 라고 했고요.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 하나오션 올라오고 있네요. 현재 등락률 3% 구간이지만 의미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하나오션이 장중에 9.6%까지 올라갔네요. 9.6%까지 올라갔지만 지수가 박살이 나니까 얘도 어쩔 수 없네요. 지수 따라서 같이 박살하는 흐름. 삼성전자 당일 저가 이탈 여부. 하나시스템 당일 고가 돌파 여부를 앞두고 하나오션이 강하게 치고 올라옵니다. 삼성전자 공매도 매도벽 잡아먹고 반등 시도합니다. 삼성전자의 반등은 방산주에겐 악재입니다. 반등을 여기서 잡아먹고 시도를 하는데 앞전 고가를 돌파를 못하면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분봉상 일단은 저점 올리는 모습인데요. 고가를 올리는지 여부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흐름은 고가를 내리고 저가를 올리며 삼각수렴 중인데, 삼각수렴은 결국 끝 지점에선 방향이 결정되겠죠. 근데 이때 8시 30분경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삼성전자 반등 나온 시점을 보니까 키움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 200조 원 예상, 목표가 26만 원. 이 뉴스가 땅 뜨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그쵸? 근데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뉴스를 딱 띄웠는데 거기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한다. 호재 뉴스인데 떨어지기 시작해. 그럼 그게 진짜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저가를 뉴스 뜨고 올라갔는데 다시 내려오면서 여기 저가를 땅 깬다. 그럼 안 좋은 거예요. 반대로 뉴스 뜨고 올라가면서 당일 시가이자 당일 고가 돌파하면서 올라간다. 좋은 거예요. 그쵸? 근데 얘가 어떻게 움직였죠? 어떻게 움직였어요? 당일 시가를 돌파하지 못하고 밀렸죠. 이 흐름에서 방산주들이
정규장에서 날뛴 겁니다. 종목을 볼 때 지수보다 강한지, 삼성전자보다 강한지 보시면 됩니다. 기술적으로만 보셔도 삼성전자 당일 시가 돌파도 못하고 전일 종가 돌파도 못했는데, 전일 장대 양봉 나왔던 현대위아는 전일 고가 돌파하고 신고가 갱신하러 올라온다는 것부터가 삼성전자보다 강하고 지수보다 강합니다. 이때 8시 42분이면 여긴데, 제가 입력한 시간이 8시 42분이지 제가 이걸 적고 있을 때는 뭐 8시 앞전이겠죠. 40분, 41분, 39분. 제가 얘를 왜 좋게 봤었냐면, 전일 고가를 여기서 뚫어내고 밀렸다가 재돌파하고 밀렸는데, 안 갈 주식이면 쪼르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구간부터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다시 당일 고가를 돌파하고 VI 지점까지 올라오는 모습, 이걸 보고 삼성전자보다 강하고 현대차보다 강하고 현재 시장에서 좀 주목받을 만한 종목이다. 거래대금도 1분에 100억씩 터지고, 그렇게 말씀드렸었고, 여기서 이제 떨어지면 어디가 이제 지지 구간이어야 되겠어요. 당일 고가였던 이 구간, 그렇죠. 그리고 전일 고가, 그리고 전일 종가, 이렇게겠죠. 그래서 눌림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런 저항대를 보고 이런 데서 눌림 매매할 수 있겠고, 돌파 매매하는 사람들은 전고 돌파할 때 돌파 매매할 수 있겠고. 근데 이때 살짝 좀 그랬던 거는, 현대차 그룹주가 시장 주도주가 아니었거든요. 시장 주도주는 방산 해치주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애매했을 뿐이지, 어, 해치주가 아니라 그동안 강했던 종목군에서는 현대위아가 좀 이렇게까지 주가를 올린다고 관찰 대상이었다. 그래서 이때 말씀드린 게, 정규장이 열리면 금요일 강했던 종목군에서 상승의 연속성 체크해서 매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일 강했던 종목군을 제가 올려드렸었고요. 근데 전일 강했던 종목군인데 대체거래소에서 이미 시세가 나온 종목, 돈이 들어오고 찰신에 나온 종목은 일단 제외하고, 아주아이비 투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 두 종목은 대체거래소에서 안 움직였잖아요. 정규장에서 매매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시세를 아직 뿜어주기 전이니까. 그쵸? 일단 태양광 호실적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딱 종목 맞추게 해드렸죠. 하나 시스템, 그리고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그쵸? 대체거래소에서 움직이지 않는 종목들이 정규장 시작하고 활발하게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대체거래소에서 강했던 방산주 하나 시스템, 그동안 지수 하락할 때 대장주로 움직였던 흥구석유, 금요일 태양광 호실적 뉴스로 상한가를 갔던 HD 현대 에너솔루션, 일단 이렇게 압축해서 볼 것 같습니다. 라고 했고요.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 볼까요? 하나 시스템. 하나 시스템은 이때 정규장이 시작했거든요. 그쵸? 거래대금 딱 보니까 이때부터 정규장이 시작됐고, 당일 고가를 여기서 딱 돌파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쭉 올라갔죠. 근데 제 매매 모토는 뭐예요? 길목 구간에서부터 매매하자. 10에서 15%에서 매매해서 20에서 25%까지 보자. 제 매매 모토잖아요. 그쵸? 하나 시스템 종목 압축해드렸는데 올라갔고요. 정규장 전 8시 48분에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그냥 기준으로만 보는 거고 매매는 안 한다. 그리고 흥규석유도 매매 대상이었는데 얘는 점상을 가버립니다. 그쵸? 그리고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이때 이런 식으로 움직였었죠. 저거는 어디서 매매했을까요? 타점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 눌림 구간에서 진입했고요. 제가 멤버십에서 알려드렸던 딱 그 눌림 자리죠. 눌림 구간에 진입했고,
반등 나올 때. 눌림에서 진입한 사람들은 보통 그 전 저항대 전에 많이 팔거든요. 그 전 저항대가 여긴데 이 구간 밑에서 분할로 땅땅 팔았습니다. 야, 더 갔지 않았냐라고 하잖아요. 제가 아래에서 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본 거고 여기서 더 가는 거는 트레이딩 영역이에요. 트레이딩 영역. 트레이딩 영역이고 사실 여기서 10% 길목 구간, 15%, 20%이 구간은 당일 트레이딩의 영역이라는 거지. 근데 지금 와가지고 장마감하고 이렇게 떠들면은 누가 그렇게 못하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장중에 브리핑을 해드립니다. 위에 좀 예민한 내용들은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고요. 오전 9시 30분부터 봐보겠습니다. 오후장에는 지수 연동주에서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장초반 방산 해지주에서 수익 내신 분들은 수익을 지키시고 마감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오후장에 지수 연동주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애들이 반등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마감하는 수익을 지키고 마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라고 말했고 저도 실제로 주가가 떨어질 때 매매 안 했죠. 아까 타점 보여드리면. 그리고 이거는 제 강의 느낌으로 말씀드린 건데 9시 35분에 말씀드렸고요. 이때 말씀드렸네. 이때 제가 글 올렸네요. HD 현대 에너솔루션인데 분봉 차트상 이런 구간이 전형적인 돌파 타점입니다. 전일 종가를 돌파할 때 거래 대금이 들어온다. 그러면 전형적인 돌파 타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 장대 양봉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장마감하고 타점을 알려주면 아무 소용없어요. 장중에 알려줘요. 장중에. 방산 해지주 상승 나올 만큼 나왔고 다른 섹터 종목에 돈이 분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오히려 금요일 강했던 종목군에서 재주목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삼성전자는 꾸준히 관찰 대상이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주아이비 투자에서 슈팅이 나옵니다. 뜬금없이. 나는 지금 현대 에너지 솔루션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아주아이비 투자에서 슈팅이 나와서 아주아이비 투자도 전일 상한가 갔던 주식 중에 하나였잖아요. 제가 정리해 드렸었는데 전일 상한가 갔던 주식 중에 하나였고 그 다음에 HD 현대 에너지 얘도 전일 상한가 갔던 종목 중에 하나. 이 두 종목이 정규장에서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쵸? 아주아이비 투자 슈팅 나왔었군요. 잡주 아니랄까봐 일봉봉 차트가 난해하네요. 분봉상 당일 고가 돌파해주는 흐름이 아닌 이상 지금부터는 굳이 싶네요. 말하기 무섭게 어느덧 하나오션 9%대로 치고 올라와 주네요. 역사적 신고가 15만 2,400원 갱신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말하기 무섭게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슈팅 나옵니다. 9시 44분 그때 이때죠. 슈팅이 나오고 있고 슈팅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돈이 방산 해지주에서 다른 종목들로 분산해가지고 이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주도 섹터 대장만 해라 하는데 방산 해지에서 5종목 6종목이 다 상한가가 있으니까 후발주를 상한가까지 사람들이 끌고 가려고 하질 않아. 보통 20에서 25%에서 다 매도하려고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종목들을 다 매도하고 다시 방산 해지 후발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 돈이 이제 순환한다는 거죠.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타점에 진입하신 분들은 잘하셨습니다. 여기서 진입한 사람들은 잘했다는 거예요. 돌파 타점. 근데 제가 저 차트를 말할 때 종목명은 가리고 말했었는데 저 차트가 H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었습니다. 그쵸? 저는 눌목에 사서 그 전에 저항 때 직전에 다 팔았고 이 올라오는 구간은 10% 길목 구간은 트레이딩 영역이라는 거야. 매도하고 나서도 더 가는 건 국룰이네요. 저는 오늘 여기서 매매 마감합니다. 이걸 매일 반복하시면 됩니다. 오전 10시
이후부터는 제가 잘 매매할 줄 모릅니다. 장 초반에 돈의 흐름 속에서 보이는 구간에서 먹고 나오는 것을 매일 반복합니다. 보통 눌림 매매는 저항대 전에 다 팝니다. 저항대 뚫고 더 가는 건 트레이딩의 영역입니다. 눌림 매매를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잠깐 말해보자면 방산해치주 강한 흐름 속에서 하나 시스템 25% 구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20% 구간 진입, 그리고 흥구석유나 뭐 한국석유 이런 애들은 다 점상을 가 있고, 방산 끝물이다 싶어서 다음 돈이 이동할 섹터 종목 찾아보다가 금요일 강했던 종목이 보이는 겁니다. 눌림도 사실 타점만 보고 하면 망합니다. 돈의 흐름을 같이 접목시키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저는 오전 10시까지만 시장을 보고 매매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방향을 봐보자면 삼성전자 반등 나오는 흐름에 반도체 섹터에서 군집 형성 여부, 그 안에서 먹을 구간에서 먹고 나오기 가능해 보이고, 지난주 강했던 현대차 그룹도 마찬가지 같은 관점. 방산, 해치주 하락 조정 나오는 모습이면 확률 더 올라가죠. 시장, 섹터, 종목 타점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초보들이 흔히 하는 실수. 실시간 종목조회 순위에서 종목을 클릭. 무슨 섹터인지 모르고 타점만 보고 진입. 그 진입한 종목이 섹터 대장주인지 후발주인지도 모르고 어느 위치인지도 모르고 돈의 흐름상 분산된 시장인지 집중되는 시장인지도 모르고 그냥 타점만 보고 진입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실제로 이 멤버십으로 이런 식 투표도 해보고요. 오늘 석유, 방산, 해운, 해지주 매매하셨나요? 64%가 매매했다. 36%가 매매 안 했다. 매매 안 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관망 비율이 또 28%야. 그러니까 실제로 매매는 안 하고 관망만 하면서 그냥 시장 브리핑 하면서 시장 브리핑을 배우고 싶어서 들어온 사람들이 그렇다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해지주 매매 결과는 어떠셨나요? 수익이 43%, 손실이 29%. 오늘 같은 날 수익 비율이 더 높은 거면 진짜 좋은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관망 비율이 높아서 좀 당황스러운데 완전 초보들도 있다는 거겠죠. 제가 아까 전에 HD 현대에너솔루션 이 종가 전일 종가 부근 돌파 타점 드렸잖아요. 해지주 강세 흐름 속에서 순환매 관점으로 금요일 상한가 종목이었던 HD 현대에너솔루션 전일 종가 돌파 구간을 언급드렸습니다. 매매 결과는 어떠셨나요? 수익이 26%다. 137명 중에 수익 26%, 손실이 18%, 관망이 56%. 그쵸? 그러니까 제 텔레그램은 보니까 은근히 관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종목도 5종목 미만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 딱딱딱 종목 찝어주면 그 종목에서만 한두 종목만 매매하고 마감 치는 분들이 많아요. 왜 HD 현대 에너솔루션을 매매 안 했냐면 하나 시스템에서 수익 내고 하나 시스템에서 매매 마감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다른 종목 아예 안 하고. 이거 멤버십 강의 영상인데 이거 좀 설명할까? 설명 안 할 거면 보여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일단은 이거 설명해 볼게요. 하나 시스템 3분봉 차트인데 제 3분봉에서 20선을 중요하게 보거든요. 근데 결국 가는 종목은 3분봉 20선 이탈 없이 갑니다. 오늘 딱 그 흐름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구간 10% 길목 구간, 첫 상승 파동 이후 조정 재돌파, 이 자리는 한 번 더 간다. 확률이 높은 구간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구간, 여기서 깨고 내려갔죠. 왜 깨고 내려갔냐면 첫 상승 이후 눌림 재돌파, 두 번째 상승 파동의 끝 지점이라는 거야. 근데 네가 그 상승 파동의 끝 지점인 거 어떻게 아냐? 제가 말했잖아요. 20에서 25% 구간까지 올라왔으면 저는 거기를 저항대로 본다고. 저항대에서 눌리는 거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25% 근접 구간, 이탈 확률이 높아지는 자리입니다. 10에서 15% 구간 눌림, 적극 활용, 25% 이상 구간 눌림, 보내주는 구간. 이미 25% 부근까지 올라왔다면 같은 섹터 테마 내 순환매 관점으로 보거나 새로운 섹터 종목으로 시선을 옮기는 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이것도 100% 정답은 아닙니다. 3번 모산 23보다 더 중요한 건 시장, 섹터, 종목, 타점 이 순서입니다. 타점은 마지막입니다. 시장과 섹터가 맞지 않으면 좋은 자리도 의미가 없습니다. 기준은 도구일 뿐 방향은 시장이 정합니다. 그리고 오후 4시 8분에 투표를 했는데 정규장 장마감하고 투표를 했죠. 손실 본 분들도 많을 거예요. 장 마감까지 매매하다가. 근데 오늘 시장 브리핑 도움 되셨나요? 도움이 됐다가 83%. 제가 투표 하나 했는데 투표 취소하고 설명 마감할게요. 도움 됐다가 82%. 별로다가 5%. 아쉬웠다가 13%. 그쵸? 사실 오늘 같은 날은 제가 딱딱딱 종목 합축도 해드리고 타점도 딱딱 알려드리고 하나 시스템, 그러니까 현대에너솔루션은 전일 종가 돌파 타점, 그리고 하나 시스템 당일 고가 돌파 타점도 딱딱딱 찝어드리고 종목도 압축해드리고, 진짜 오늘은 저도 좀 오늘만큼은 진짜 잘했다 싶은 날인데 아쉬웠다가 13%나 된다는 게 더 분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오늘 같은 날 손실 많이 보셨을 텐데 82%나 도움이 됐다라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일단 제 멤버십 홍보를 잠깐 해보자면 작년에 24만 원에 강했던 1주차, 시장을 보는 기준 2주차, 단타의 기본기, 유료 강의 핵심 압축, 3주차 매매를 쉽게 만드는 구조, 4주차 주도주 실전 완성, 5주차 유료 강의 3천만 원 압축, 이렇게 24만 원에 강의했었는데 올해는 12만 원으로 낮췄고요. 거기에다가 올해 천리안 실전 기준 아카이브, HTS 수식 조건식 원리와 이해, 초보들을 위한 영상이고요. 그래도 중수 이상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큰 마법의 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도 초보들이 봤을 땐 우와 싶을 만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돌파, 눌림, 종가 베팅, 상따, 종합 정리. 장중 매매는 이렇게 합니다. 텔레그램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이고, 장마감 종합 복귀, 시장 종목 타점 정리, 이런 식으로 복귀를 하셔라. 그거를 잘 알려드렸고, 간신 종목 압축 기준은 이겁니다. 강했던 섹터는 계속 강할까? 이 영상을 어제 찍었는데 이 영상 딱 찍고 나서 폭락하길래 재밌었어요. 왜냐면 제가 영상 주제가 2월에 강했던 섹터가 3월에 강할 가능성, 전 낮다고 봤거든요. 근데 바로 폭락하길래 깜짝 놀랐어. 물론 폭락한 이유가 지정학적 리스크겠지만 미국과 이란 전쟁, 그리고 이 자리에 아니면 안 들어갑니다. 타점 구조 3편 올려드렸고요. 이 모든 게 12만 원, 거기다가 텔레그램 장중 실시간 시장 흐름 브리핑까지, 이게 12만 원인데 안 듣는다? 바보죠, 바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체 공개 영상은 맨날 찍기가 어려워요. 한 2, 3일에 한 번 정도 찍을 거고요. 오늘 영상 올리면 2, 3일 후에 한 번 영상을 더 올리도록 할게요.